미래탐구에서 신도림구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신예은입니다. 저는 이제 재작년에도 신도림구 통합과학 수업 담당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나가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 개학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거고요.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5월 초 작년 기준으로 그랬고요. 아마 올해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4월 말 5월 초쯤에 중간고사 진행되고요. 6월 말 7월 초쯤에 기말고사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신도림고의 약간의 특징이 뭐냐면 주말을 껴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이 금요일, 월, 화, 수, 목 또는 목, 금, 월, 화, 수. 그래서 학생들은 기겁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시험이 끝나고 딱 주말을 끼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가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의 뜻은 주말 동안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개학하자마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3월 개학하자마자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시작해 주어야지 4월 말 5월 초 해봤자 8주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목이랑 다르게 과학이나 영어, 국어 우리 아이들 주 1회밖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8회차에서 9회차 수업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월에 학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6학년도 교육편제표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25학년도 학생들이랑 26학년도 학생들이랑 똑같은 교육과정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어 4시간, 수학 4시간, 영어 4시간, 통합과학 4시간, 그래서 과학탐구실험 1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게 4시간이라는 의미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과학 수업이 몇 번 있는가, 국어 수업이 몇 번 있는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주요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면 국, 영, 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 과학도 수업 시수가 국영수 과목이랑 똑같이 배정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 수시 지원할 거라면 정시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그래서 지원할 때 아이들이 내신 성적 충분히 반영되고 이거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늘 설명회가 처음이 아니시라면 이제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 1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새 교육과정, 이의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의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1학기 때는 통합과학 1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 때는 통합과학 2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조금 빠지고 통합과학 1의 1단원 맨 앞단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고 통합과학 2의 6단원 제일 마지막 단원이 또 새로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머님들 보여드릴게요. 이거 2개 사진 찍어주시고요. 이 장이랑 통합과학 1이랑요. 그리고 통합과학 2 사진 찍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이 기존 교육과정이고 오른쪽이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은 봐주셔야 되는데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때는 여기를 공부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방학 동안에 수학이나 영어가 조금 급해서 할 게 많아서 아직 과학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 번도 과학 선행을 한 적 없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 이 부분 정도는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아이들이 수월하게 내신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화학 파트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물리 파트입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물리나 화학 파트를 아이들 제일 어려워하고요. 조금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물리 화학 파트가 변별력 문제,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 지구과학은 학기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어느 학습 자료 쓰시는지, 어느 예시 듣는지를 보고 그때 들어가면 되지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봐두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통합과학 2에도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 물리 파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학 2 같은 경우는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다시 2학기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름방학 때 봐주셔도 되지만, 앞서 보여드린 통합과학 1에서 물리 파트, 화학 파트는 지금 미리 공부하고 가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도림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문항수가 25문항에서 28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28문항, 1학기 기말고사 28문항 나왔고, 2학기 중간고사 26문항, 2학기 기말고사 25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신도림고는 서답형, 서술형, 주관식 문제가 안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객관식 문항들로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시수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시간이 전부 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생명과학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4분이서 들어오시면서 각각 본인의 파트를 수업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맨 앞부터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리 선생님은 여기부터, 화학 선생님은 여기, 생명, 지학 각각 본인의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물화생지 4파트 나누어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보통 28문항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공평하게 나눠 가주십니다. 7 각각 7문항씩 문제 출제하시고요. 25문항이나 26문항인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6문항, 7문항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 해당 시험 범위에서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부분에다가 몰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교과서도 작년 교과서랑 마찬가지로 미래인 교과서 사용한다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각 선생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학교 프린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프린트를 기반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PPT를 나눠 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직접 자체 제작하셔서 나눠 주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각각 성향이 다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제하는 파트는 그 교과서랑 프린트뿐만 아니라 물리나 화학 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랑 물리학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고2, 고3 내용이랑 연계가 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서, 물리 파트 선생님이나 화학 파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2, 고3 내용에서 조금 자료나 문제 그림을 가져오셔서 어렵게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담당 선생님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물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까지는 조금 쉬웠습니다. 신도림고 통합과학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중간 기말 조금씩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중간고사가 조금 평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색 주기율표나 화학결합에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해 주시고요. 기말고사에서는 물리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높여서 아이들 등급 판정 나오게끔. 왜냐면 중간고사 때 만점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도림고에서는. 그럼 만점자 수가 1등급 학생 수를 넘어가거나 또는 1등급 학생 수랑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면 기말고사 시험 난이도를 조금 높여주면서 아이들의 이제 평균 점수를 낮추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학 파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대충 공부하면 여기에서 아이들 발목이 많이 잡히는데 외워야 될 내용이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 파트보다 조금 많고요. 지역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예시 아니면 학습지에 있는 예시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감점당하는 포인트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평이할 시험에서 사실 중간고사로만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닌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아,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내가 2등급이라니 하면서 아이들 조금 힘들어하기 때문에 생명지학 파트에서는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신도림고는 공립학교잖아요.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나가시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1학년의 담당 선생님이 계속 1학년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2학년에 올라가시는 경우도 또는 3학년으로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 경향성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시험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림고 통합과학 수업을 제가 진행하면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도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원래는 신도림고에서 기출문제를 전부 다 올려줬어요. 2016년도, 7년도까지 다 올라와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출문제 싹 지워버리고 2개년만 남겨놨더라고요. 2025년, 2026년 이렇게만 남겨놨는데 기출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의 시험이고 작년에, 재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한데 그 기출문제만 단지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작년 선생님이랑 올해 선생님이 같아야지 유의미한 거고, 작년에 이 선생님이 어느 파트를 냈고 올해 어느 파트를 냈는지 아이들이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8주, 9주간 수업 진행하는데 8주, 9주간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 들어갑니다. 선행을 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학교 수업도 듣고 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 꼼꼼히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지역적인 개념들 놓치지는 않았는지 또는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어려운 내용 이해를 다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념 정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주 저는 학교 자료 다 받아서 저희 조교쌤들한테 복사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라고 아이들한테 계속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어떤 필기 있는지 또는 학습지에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첨부하셨는지 계속 파악해서 쫓아가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 자료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자료를 자주 쓰시는구나, 이 문제집을 쓰시는구나 매년 파악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고에서는 출판사 문제 자료라고 해서 이게 교사들한테만 제공되는 자료인데 해당 자료를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매주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 끝나고 문제풀이 시간도 충분히 끝나고 나면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우리 아이들 파이널 모의고사 보면서 아,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나,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 점수 어느 정도 등급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점수를 더 올리려면 등급을 더 올리려면 이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도 제가 이제 모든 학원을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신도림고 단일반은 제가 학생이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수업 시작하고 이제 학생들도 잘 따라와 주고 학부모님들도 잘 믿어주셔서 2학기 되면서 학생 수 2배로 늘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수업 진행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2배로 늘었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요. 매 시험마다 1등급 학생, 100점 학생 여러 명씩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다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약점 보완해서 1등급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만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고난도 추가 문제까지 아이들 챙겨주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한테 제가 1등급이 너는 목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2등급이 최선인 경우도 있고 2등급까지가 목표
목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아이들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오게끔 중위권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상위권은 안정하고 탄탄한 최상위권으로 밀어 올리고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신도림고에 조금 진심이고 아이들 계속 챙겨나가고 있고 입안 잘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매 수업 진행하면서 테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들 개별 오답노트 제공하고 아이들이 어디가 취약점인지 잘 파악하게끔 그렇게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보통 8주에서 9주 정도 수업이 진행되는데 학기가 딱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 각각 지금 어디 진도 나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 진도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보통 제가 이제 중간고사 예상 시험 범위를 추립니다. 그럼 중간고사 예상 시험 범위를 추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커리큘럼이 8주에서 9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못해도 5주 안에는 아이들 예상 시험 범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번 보고 나면 아이들 또 까먹습니다. 맨 앞에 봤던 거 또 까먹기 때문에 2번, 3번 돌려야 되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 마쳤다면 다시 학습지나 교과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해준 필기들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개념 2회독, 3회독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2번째, 3번째 될 때는 조금 더 아이들도 빨리 따라와주고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랑 문제풀이랑 수반해서 수업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모브 보면서 아이들 확인할 수 있게끔 약점 보완할 수 있게끔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은 총 3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아이들이 수업 듣고 나면 이해가 잘 된다고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다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만족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과학이다 보니까 복습 테스트 자체는 일단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후반부로 들어가면 테스트 시간 조금 더 길어지지만 전반부에서는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 충분히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복습 테스트 진행되고 그리고 개념 정리 2번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전체 학교에서 4시간, 주 4시간 수업을 2달 동안 듣는 것을 제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개념 정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밀도 있는 수업 진행되고요.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나서 다시 마지막 주요 정리하면서 아이들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테스트 결과 미흡할 경우 그리고 숙제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집에 가지 않고 저랑 남아서 클리닉 진행하고요. 수업 전이 됐든 수업 후가 됐든 아이들이랑 개별 클리닉 하면서 밀착 지도하려고 챙기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3월 7일 날 토요일 개강되고요. 매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은 아이들 클리닉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시부터 6시까지 보통 아이들 재시험 치거나 아니면 숙제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숙제 다 끝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랑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아이들 상승 곡선 이루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 자랑입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못하는 아이들 끌어올리는 것 저는 너무 잘하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포기하지만 않게끔 그냥 제 앞에만 앉아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사실 이거 외워와 라고 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까지 주기율표 외워오고요. 화학식 외워오고요. 생명 파트 예시들 다 외워오세요 하면 일주일 동안 아이들 못 외워와요. 못 외웠어요. 잘 안 외워져요. 저는 암기가 약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이거 다 외울 때까지 너는 집에 못 가 하면 1시간 안에 외웁니다. 사실은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지는 원래 나약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아이들 제가 잘 끌어오고 챙겨 나가고
과학을 좋아하게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끔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에만 서면 말이 빨라지고 늘 긴장을 해서 어머님들께서 잘 이해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 뭐든 괜찮습니다. 아이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면 여태 선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면 좋을지 뭐든 괜찮으니 과학 관련한 것이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도림고는 과학 중점 학교이지요. 그래서 과중반이라는 게 따로 있고 혹시 어머님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과중반 신청한 아이 있을까요? 없나요? 네. 그래서 과중반이 있다 보니까 간혹 영재학교나 과학고 준비한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많지는 않은데 신도림고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영재학교나 과학고 준비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경쟁자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은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려요. 저는 예전에 영재학교 과학고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영재학교 과학고 혹시 준비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국어 영어가 약합니다. 중학교 내내 수학이랑 과학 선행만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거기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는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가 적었어서 그런 아이들은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 열심히 따라가시고 국어나 영어에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통화 편한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